오늘 우리 K 증시는 모처럼 미강 한강으로다가 미국 증시 강세, 한국 증시도 강세 이렇게 정직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역시 1등 공시는 간밤에 급등한 엔비디아와 아메리카 반도체 군단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간밤에 이제 미국의 에코프로라고 불리는 엘버말이 리튬 가격 반등 기대감에 따라서 13% 여기는 급등 폭등이 오랜만에 나오면서 오늘 우리 K 2차전 지주들 모처럼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여간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는 정말 얼마 만에 보는 반등인지 물론 이제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상승세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열심히 또 막 입 털면서 호객 행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기네 장사 너무 잘 돼가지고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협력사를 현재 대만 TSMC 하나인데 이걸 그 이상 복수로 늘릴 수 있다. 단수에서 복수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게 바로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TSMC 다음 차는 바로 당연히 우리 삼성전자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장벽이 있던 중동 지역 AI 칩 수출도 드디어 실크로드가 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니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8%이 정도 안 오를 수가 없죠. 이건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저는 참 미국 빅테크들을 보면은 부러운 게 뭐 많지만 특히 더 부러운 거는 뭔가 주가가 좀 안 좋을 때마다 그리고 실적 때문에 주주들이 좀 불안해할 때마다 한 번씩 직접 그 오너 겸 CEO가 등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어떤 인커리지를 해주는 게 그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사실 뭐 간밤 엔비디아도 개장 직후에 또 흘러내리면서 마이너스로 꼬라박던 걸 바로 젠슨 황이 등장해가지고 그걸 들러 올려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엔비디아 젠슨 황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AMD의 리사수, 애플의 경우는 뭐 스티브 잡스, 그 이후에도 팀 쿡까지.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는 아직까지는 비상장이지만 여기 샘 알트먼 그냥 본인 자체가 AI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내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믿어라. 이런 리드를 너무 잘해주고 있죠. 여기서 리드는 그 마블아들 리딩방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만 봐도 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뭐 경영 일선에서 당연히 결제 서류에 사인도 하고 뭐 이런 건 하겠지만 본인이 뭐 엔지니어 출신이 좀 아니다 보니까 뭐 자사 신제품이나 뭐 기술 관련해서 피칭 세미나 이런 걸 직접 뛰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이 아니지 본인이 자기는 일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손 마사요시 그 양반은 뭐냐고 실적 박살나고 적자 났을 때 본인이 직접 IR 행사 개최해가지고 무대 나가서 반성문 낭독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또 무슨 명품 행사에는 내연녀랑 함께 참석은 왜 하고 턱시도 입고 사진을 왜 찍고 거기서 왜 그런 난리를 피는 거야. 그리고 또 지난 이재용 회장 그 미국 출장 당시 그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해서 실리콘밸리 AI나 아니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반도체나 GPU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 게임 그 기니까 뭐 그런 게임 업체 CEO들도 만나고 했던 굵직한 인물들을 미국에서 다 만나고 왔다는데 이런 거는 왜 도대체 회사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하는 거냐고. 그 마크 저커버그 만난 거는 그 마크 저커버그 측에서 사진 제공해가지고 겨우 그거 하나 알려진 거야. 그 집에 이재용 회장이 찾아가가지고 둘이 같이 뭐 게임하고 밥 먹었다고. 그런데 반면에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뭐 이탈리아 뭐 그 총리 만나는 거부터 하여간 별거 다 자기 트위터에다가 올리는데 아직도 대한민국 재벌들은 뭐 아래 것들이 뭘 알려 그래 뭐 이런 그런 계급주의적 마인드가 남아 있는 거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비밀리에 뭔가를 이렇게 막 추진하다가 지난번 그 삼성전자 하만카돈 인수처럼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서프라이즈한 성과를 내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언론사들마다 보면은요. 이제 삼성 출입 기자단에 속한 사람들은 뭐 수시로야간 해외 연수에다가 뭔 세미나 이런 거 외국으로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 비용 다 대고 이제 데려가가지고 현지에서 뭐 삼성 전용기도 태워준다고 하여간 돈 언론에다 많이 쓰는 건 아는데 정작 자기네 오너가 사업적으로 어떤 그 공헌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맨날 비공개야. 이거 예전에 그 최순실 말세마리 그 사건 이후로 그러는 건가 아니면 근데 그 전에도 항상 뭔가 재벌들은 비밀스러운 걸 좋아했었잖아. 근데 예전에는 뭐 SNS가 그렇게 활성화되기 전이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은 뭐 이제 그 가부장적이고 그런 그 재벌 1세, 2세대들은 다 떠났고 대부분이 지금 3세나 4세 심지어 5세까지도 있는데 SNS라고는 그 부회장님만 그냥 맨날 남의 염장 지르는 것만 올리는 거 말고는 다른 재벌들은 거의 활동을 안 해. 그러다 이제 이번에 프랑스에서 그 축구 선수 이강인이랑
요거 그 재벌 5세녀가 데이트하는 거 디스패치에서 이거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이거 왠지 저는 둘이 데이트 장면이 걸렸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두산 관련해서 뭔가 다른 약점을 잡힌 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특종 겸 단독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걸로 뭘 다른 걸 막은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 와중에 로이터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나름 삼잘할 외신인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엔비디아 HBM3E 테스트 관련해서도 다들 곧 통과된다 그럴 때 아직 통과 전이라고 사실 무근이라고 그렇게 보도냈고 또 지난 8월 말에는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로이터가 갑자기 이미 통과했다고 또 단독 보도 때렸는데 결국은 로이터가 다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해외 사업부 인력 30%를 감아 들어간다고 또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머니투데이에서는 역시 단독 보도로다가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 시장에 그 야심차게 진출한 게 바로 테일러시 공장이었는데 여기 인력들을 대거 본사로 귀국시켰다는 다시 여기로 송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2나노 공정에서 수율이 좀처럼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본사 귀국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여기 미국 테네시주 파운드리 공장은 그 이재용 회장이 이제 그때는 부회장이었는데 일본 요코하마에 3,600억 들여가지고 반도체 시설 투자한 거랑 이 테네시주 요 두 가지는 진짜 그 이재용 이름표 달고 야심차게 추진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늘 또 K 반도체들 모처럼 엔비디아 효과로 다른 데는 뭐 SK 하이닉스 이런 거 다 막 하늘로 승천하는 와중에 삼성전자만 또 지상에서 그 땅을 팠단 말이죠. 거기다 이제 지난 8월 말 내일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지수가 곧 개봉 박두인데 아무래도 이게 추석 이후에 나올 것 같다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밸류업 대상 종목에 삼성전자는 그 어떤 증권사 리스트에도 빠져 있어요. 아니 솔직히 K증시에서 진정으로 밸류업이 필요한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최근에 사실 주가 억울하게 내려간 것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 올해 실적은 사상 최고 예상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오늘 그나마 뭐 2% 올라가지고 66,300원인데 이거 엔비디아랑 이제 레벨링 하면은요 삼성전자는 지금 20만 원은 20만 전자는 가 있어야 이게 기본이라고요. 자 여기서 간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자기네 주가 부양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혼을 담은 구라는 아니고 하여간 엔비 여청가를 불렀는데 이게 국내 뭐 기업 중에는 뭐 홍보 이사니 또는 뭐 유튜브 주식 장사치들 그리고 먼 경제연구소 먼 선생 이런 마바라들이 기업 탐방 다녀왔다고 그러면서 입 턴 거랑 이 회사 상황을 제일 잘 알고 또 매일매일 살아있는 수치를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경영 일선에 있는 오너 겸 CEO의 발언은 그 퀄리티부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상장사에서 그런 마바라들한테 자기네 회사 안 좋은 얘기를 같이 공유하겠냐고 무조건 주가 올라갈 소리만 하는 거지. 그래야 어쨌든 주가 올라야지 오너가 주담대도 더 많이 받아서 그걸로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또 뭐 작업도 하지. 그다음에 CBBW 발행할 때도 어쨌든 주가가 올라야 이게 지금 종이 장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영업용 싸구려 정보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마바라들이 자기가 뭐 대단한 전문가 있냐, 뭐 특급 정보를 어디서 취득하냐 회원들한테 아니면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약 팔아먹고 그러다 결국은 또 나중에 곡소리 나고 이런 게 맨날 반복이야. 하여튼 그런데 반해서 젠슨 황은 이제 다른 빅테크 미국 CEO들과도 이제 차별화되는 본인이 찐 엔지니어 출신이고 직접 지금도 이제 개발부터 뭐 양산 뭐 하여튼 수율 이런 것까지 다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젠슨 황이 이제 중동에도 엔비디아가 그 초록색 모래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뭐냐면 이게 한동안 그 중동의 엔비디아 GPU를 비롯한 AI 칩 수출이 막혀있던 이유가 중동하고 중국 간의 반도체 협력 때문이었고요. 아시다시피 뭐 빈살만이 그렇게 또 게임을 좋아한다잖아. 그래서 우리 K 게임주들도 왕창 투자했다가 지금 결국 물린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리고 네옴시티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사우디가 그동안 이제 조상 덕에 진짜 땅만 파면 나왔던 석유를 이제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미래 부가가치는 IT에서 지금 창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중인데 그 와중에 중국이 이제 먼저 침을 발라놨던 게 바로 중동 반도체 시장이었어요. 근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중국이 고성능 반도체 만드는 거는 전부 대만이나 아니면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약간 밀수입 비슷하게 라벨가리로 해서 그냥 중국 정부 주도로 밀수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약간 미국 엔비디아, AMD 이런 거 베끼는 거 그게 다거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원산지 세탁하는 건데 뭐하러 우리가 그걸 두 바퀴 돌려가지고 사냐 그냥 미국하고 트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중국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간격이 좀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우디가 대표로 나서가지고 중동에서 직접 엔비디아에다가 칩 공급을 간절히 원한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고, 대신 중국 쪽으로 이제 기술 유출 우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중국과 협력을 최소화하든가 필요시에는 아예 중국하고의 관계를 보이콧 해버리겠다고까지 지금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간밤 뉴욕 증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까지 나온 계기로 작용을 한 그야말로 이제 팩트고, 이제부터 제가 저 나름대로의 뷰를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그 대만 TSMC 외에 다른 반도체 파운드리 협력사를 언급한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그 TSMC가 엔비디아 신제품 블랙을 그 설계 결함 관련해서 자기들이 단독적으로 까발리면서 젠슨왕 얼굴에다가 똥칠 까지는 아니고 먹칠도 아니고 그냥 약간 이제 수칠 정도 한 거. 그리고 또 작년에 엔비디아가 이제 TSMC한테 요구하기를 엔비디아 전용 라인, 전용 설비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TSMC가 그냥 쌩깐 거. 여기에 대한 뒤끝이라는 분석을 하나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중동 시장에 엔비디아의 손에 들어오면서 거기 사우디든 뭐든 하여간 원유 VIP 고객 중국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진 거를 각오하면서까지 중동에서 엔비디아랑 이렇게 직거래를 특기로 어렵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 그 위탁 생산이 또 대만이다? 이거는 조금 중동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엔비디아를 계약하고 바로 생산 들어갈 그 파운드리는 우리 삼성전자에다가 주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미국 테네시 공장은 뭐 지금 그렇다 치고 이제 아부다비나 아니면 그 빈살만 고향인 리야드 같은 데다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제 뇌피셜이자 희망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예언 몇 가지 정도를 했는데 한 5가지였죠. 그걸 이제 과거 순으로 보면은 먼저 LG는 그 로고 있죠. 그 무슨 구한화사 같은 그 로고 이거 교체할 거다. 이거랑 삼성전자가 반도체 혹은 가전을 인적 분할해서 나스닥 상장으로 추진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금양의 그 몽골 광산은 결국 K 증시에서 달코 다른 해외 자원 개발 테마 그 이상의 가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에코프로그 회장님 뭐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뭐 크리스마스 특사든 3.1절 특사든 아니면 광복절 특사든 하여간 회장님 나오시면 뭐 주가 크게 올려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회장님이 나와서 유상증자 결정할 거다. 이거 이제 다음 바로 또 예측했던 게 쇼스퀴즈 바인딩 계약 이런 용어가 유행을 할 때가 바로 그 산드라방 머리다. 또 빅뱅 폭발은 거기 이제 빅뱅이 결국 승리라는 게 밝혀질 거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 중에서 3개 정도가 적중을 했고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고, 그다음에 이제 LG 로고 교체 이거 하고 삼성전자 나스닥 상장은 아직은 이제 노라고 X라고 볼 수가 없는 현재 이제 세모 그 상태고, 이 정도 타율이면 그래도 마바라들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종목 한 10개 찍으면은 한 2개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죽수는데 그 2개 종목도 그나마 이제 일반인들한테 추천한 시점에서 지네 유료 회원들하고 정작 지는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내다바이 치고, 그러니까 주식 고점에서 다 던져버리고 그냥 튀니까 나중에 결국은 또 뭐 어떻게 되는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도 아직도 뭐 선물 같은 유상증자 그런 소리를 듣고도 이게 이상한 줄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선물 같은 유상증자 차라리 세뱃돈 같은 세무조사라고 하든가 씨. 약간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추석 때 당연히 그럴 건데 집에 가자마자 바로 우리 엄마 태블릿하고 그 핸드폰 주식 어플 같은 거 깔려 있는지 아니면 카톡까지는 좀 너무 과한가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도 혹시라도 주식 정보 같은 거 단톡방 들어있나 좀 체크할 거예요. 아 근데 참 제가 어느 날 그 우리 집에 본가에 갔는데 책장에 김호중 CD가 한 7-8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제 과학수사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 엄마 친구 중에 누구누구 아줌마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많이 봤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작년에 김호중 CD를 6천만 원어치 샀대. 근데 그거 집에 들고 들어가면 이제 남편한테 맞아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김호중 CD 6천만 원어치를 동네 미용실에다 맡겨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뭐 그랬는데, 근데 아직도 그 미용실에 왕창 쌓여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도 이제 아유 나도 많이는 필요 없고 한 10장만 달라고 해서 이제 받아다가 뭐 남 주고 그랬는데, 이제 지난번에 음주운전 그거 사건 터지면서 이제는 그나마 누구 주려고 해도 잘 안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들고 가면 또 이제 집에 있는 아저씨가 또 저 정신 나간 팬이 뭐또 이럴 거 아니야 또. 하여튼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지금 김호중까지 왔지? 아 맞다.
하여튼 금양 해외 광산 개발 그리고 에코프로에 가스라이팅 당한 그 불쌍한 우리 동네 이웃 그 아줌마 아저씨 같은 분들 여기 이거 보세요. 떨어지는 날은 욕하고 조금 오늘같이 올랐다 하면 바로 또 공부 좀 해라 내가 뭘 했냐 이렇게 거들먹거리는데 그런 것부터가 벌써 그런 분들이 평생 잘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불쌍한 사람들이란 증거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주식 종목 하나 자기가 샀던 거 조금 오르면 그걸 가지고 그 생색 본능 내지는 인정 욕구가 발동해가지고 이거 보란 말이야 이제 나도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한풀이를 하려는 건데 그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고 그런 사람들 면상에다 주식을 내다바치는 그런 인간들은 진짜 악마가 아니냐. 근데 이건 제가 앞에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K2차전지 급등 원인은 뭐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리튬 제조사이자 미국의 에코프로로 통하는 앨범알 주가가 간밤에 이제 13% 급등한 거. 예전 우리로 치면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이제 하루 만에 올라갔는데 뭐 이걸로 오늘 우리 K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2차전지 소재주들 다 동반 상승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재료는 뭐였냐면은 중국 CATL이 자체 보유한 일부 중국 리튬 광산을 가동 중단했다는 이 소식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중국 탄산 리튬 생산량이 약 8% 감소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은 공급이 좀 타이트해진 영향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었는데 아니 중국 CATL이 자체 광산에서 리튬 캐던 거를 왜 중단했느냐? 바로 글로벌 배터리 수요 둔화 때문인데 이걸 지금 호재라고 해석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그냥 그 장마철에도 한 번씩 그냥 빨래 넣을 수 있게 잠깐 해 뜨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추석 앞두고 분명히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그 2차 전지 물린 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오르는 날 그나마 이제 위안 삼으면서 비중 착실하게 줄여가지고 정리하세요.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좀 낯선 장소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이제 성묘도 가야 되고 해서 일찌감치 동해에 왔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비 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한결같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산 넘어 산이라고 요걸 영어로는 뭐라 그러지? 마운틴 오버 마운틴 이그지스트? 그러니까 간밤 미국 증시는 CPI 결과를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모처럼 3대 지수 모두 강세가 나왔습니다. 8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는 뭐 헤드라인 넘버 그리고 월간, 연간 그리고 식료품하고 에너지 비용 제외한 그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까지 모두 기가 막히게 예상치하고 수치가 일치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오늘 밤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그다음에 또 실업수당 청구건수 요건데 일단 이 중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지표로서의 영향력이 그다지 이제 크지가 않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하면은 뭐 절대적인 수치도 지금 뭐 굉장히 낮아요. 대신에 실업수당의 경우는 이것까지 예상치에 딱 맞아떨어지면서 깔끔한 재료 소멸의 뒷맛을 남길 것인가? 이건 좀 솔직히 힘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용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다음 주 FMC에서 0.5% 금리 인하 기대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지 또 수치가 조금만 이상하게 엇갈려도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연준을 압박할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드디어 추석 연휴 D-2 이제 내일 하루만 버티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쭉 휴일 겸 휴장입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바로 까만 날 우리가 복귀하자마자 미국에서 연준 FMC 결과를 또 맞닥뜨려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차피 명절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매도하셨을 거고 이제 추석 연휴 동안 미국 증시 포함해서 해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를 감안한다면은 저는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이 주식 비중이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제 FMC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그 즉시 뭐 이번에 금리 인하 폭이 0.25든 0.5든 그거랑 관계없이 FMC가 끝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바로 그 마치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우리 K 주식 비중 확대에 막 돌격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일단 저는 추석 전에 절반 정도는 팔고 연휴에 들어가실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고 뭐 하방 포지션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뭐 롱 포지션도 아니고 딱 그냥 중립인데 일단 현금을 지금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약간 쇼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어제 그 첫 TV 토론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우세했다, 승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월가 직접적인 트럼프 관련주가 있죠. 그 트루스 소셜 여기는 뭐 TV 토론 전에 차곡차곡 기대감으로 올려놨던 거 왕창 그냥 한 방에 다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해리스의 TV 토론 승리가 공식화된 첫 거래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등을 했다는 건
아무래도 불확실성 그 자체의 캐릭터인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정권 내내 증시도 유동성 환경도 좋았고 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몇 번 자빠질 뻔하고 또 그게 도미노처럼 미국의 중소형 지역은행들까지 때려가지고 일반인들이 피해 볼 뻔한 거를 바이든이 그 재무부랑 예금보험공사랑 연준 그 삼각 편대에 출동시켜가지고 그나마 방어라도 잘 해줬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비록 이제 물가가 미국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맥도날드 빅맥 세트가 거기 이제 2만 원이 되긴 했지만 하여튼 해리스가 정권 재창출을 해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또 노골적으로 지금 제롬 파월의 온화한 유동성에 그나마 길들여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한테 아무래도 더 이득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K 증시에서도 딱 그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타났다. 뭐 2차 전지는 앨범할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다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작 우리한테 투표권도 없는데 이 트럼프 해리스 이 TV 토론 가지고 야 결국은 트럼프가 이긴 거라고 트럼프가 훨씬 더 잘했다고 이제 그렇게 막 그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물론 뭐 정치인에 대해서 각자 자기 호불호를 갖는 거는 뭐 나쁜 게 아닙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런 본인이 공인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TV 토론 보고 나는 딱 해리스로 정했다고 공식 지지 선언까지 했으니까 뭐 일반인들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투표권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열을 내느냐. 그리고 아무리 뭐 이 젖잘싸,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어제는 졌다고요. 그래서 증시에서 다 나타났고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은 확실히 그 ABC 뉴스에서 TV 토론을 주최했다 보니까 진짜 트럼프 혼자 그 여자 남자 사회자 2명하고 해리스하고 이 3명을 1대3으로 싸웠다는 이제 그런 주장이 트럼프 캠프에서 나온 건 사실이고 이거는 이제 뭐 어제 내일 뉴스 제가 미리 이제 저희 감상평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됐던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제 이거는 트럼프가 이제 약간 평소 화법이 이렇게 좀 과장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자리에서 막 그 지탄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IT에서 난민 지위로 받아들여져가지고 미국에 온 그 사람들이 그 난민들을 그 미국 정부에서 특별한 그 보호 주거 대책이 없이 그냥 풀어놔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아프리카에서 수렵하든 그거 살려가지고 아니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진짜로 이제 그 길에 있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 같은 걸 이제 사냥을 했다는 거야. 그 아프리카 식으로다가 이제 그게 실제로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SNS를 타고 이제 전해졌던 건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그 이민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게 지금 이제 해리스의 지지층들이 이제 다 친척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이런 그런 뭐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쿠바에서 오는 사람들 저 그 캘리포니아 막 그쪽 그 접경지대 그쪽에서 오는 그 난민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진짜 난민들 IT라고 거기도 또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 근데 그 나라는 그냥 그렇게 빤스 하나만 입고 다니고 그냥 창 들고 다니면서 그냥 길에 그 움직이는 아무 생명체나 찍어가지고 구워먹고 아 그건 나라마다 솔직히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 미국에서 개와 고양이를 잡아 먹었다는 거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막 시끄러워진 거죠. 자 이제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야 할 시간인데 근데 제가 앞에서 가급적이면 추석 연휴 전에 절반 정도는 정리하고 현금반 주식반으로 FMC까지 이제 대기 타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와중에 제가 외국계 그 K 증시 종목을 얘기하면은 이게 또 내일 우리 K 증시에 그 대응하는 조금 또 유혹을 느끼실까봐 헷갈리실까봐 오늘은 다음 주 9월 FMC를 앞둔 JP 모간의 글로벌 전략 특히 이머징과 동아시아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우리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으니까 K 증시에 대해서 JP 모간이 어떻게 보나 이것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A급 태풍 그 FMC가 이제 막 북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시장이 어디였냐 바로 브라질. 이유는 역시 이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즉 상대적으로 주가가 너무 싸다. 근데 이건 우리 K 증시가 현재 전 세계 최고 아닌가요? 하여튼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침체든 금리 인하든 하여튼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여기는 긍정적인 선택지다. 그다음 이제 브라질 다음 비중 확대 시장은 인도가 꼽혔는데 모디 총리 연임으로 정책 연속성에다가 역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그 다음 비중 확대 시장은 인도네시아, 멕시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우디. 그다음 이제 투자 의견 뉴트럴, 즉 중립 의견으로는 먼저 중국. 여기는 최근에 내수 경기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 이거는 뭐 당연히 트럼프든 해리스든 두 사람이 정치 성향은 반대여도 중국 패는 데 있어서는 둘 다 어쨌든 진심인 사람들이라는 거. 그럼에도 MSCI 이머징 지수에서 중국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저가 매수 자금이 대기를 하고는 있다. 그 다음 중립국가가 이제 칠레.
뭐 아시다시피 칠레는 광산도 많고 자원 부국인데 벌써 한 1년 넘게 광물 가격이 내리 하락하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 근데 지금쯤이면 이제 광물 가격은 모르겠지만 한 경기를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주식 시장은 바닥에 근접했다고 본다. 그 다음 이제 투자 의견 중립 시장이 바로 우리 K 증시인데 일장일단은 AI 테마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일장이고 그다음에 9월 공개 예정인 밸류업 기대감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가 일장이고 그다음에 일단은 미국 대선 리스크 이를테면은 IRA나 대중국 관세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예외가 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일단 그다음 또 중립 의견에 대만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우리랑 마찬가지로 AI 테마 수혜는 기대되지만 너무 IT 쪽의 의존도가 크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국으로는 말레이시아 여기는 중국 증시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말레이시아랑 이렇게 그 시소로 그러니까 롱숏을 치는 바람에 변동성이 크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의 경우도 비중 축소인데 이유가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가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자 추석 연휴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인데 대부분 이제 내일은 오전 근무만 하고 바로 이제 귀향길에 나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최대한 좀 연휴 중간 정도까지 쉬다가 딱 추석날 임박해가지고 고향 가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아니면 지난 코로나 때 그리고 이제 작년 올해 뭐 배터리니 뭐니 그런 걸로 돈 많이 땡긴 마바라들은 가족들하고 해외로 뜨든가 아니면 7성급 호텔로 이제 호캉스 가는 거죠 뭐 그 돈 다 이제 누가 줬는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일 정부 일정은 좀 한산한데 요거는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그 민주당이 추석 전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를 내일 진짜로 밀어붙인다면 이게 증시에서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또 있죠. 그다음 내일 이제 그 와중에 정부 발표가 산업부 방사청 무기체계 디자인 협력. 그다음 이제 경제 지표는 8월 ICT 수출 동향 그리고 수출입 물가지수 이렇게가 내일 공개됩니다. 그다음 내일 정부 관계자들과 지상파 종편 다 같이 공통으로 보도자료 준비하는 게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 시설 점검 이게 있는데 뭐 휴게소에서는 그래도 충전하다 불이 났던 사례는 없었죠. 근데 역시 그렇게 보면은 그 전기차 화재 원인은 과충전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휴게소에서는 이걸 뭐 밤새도록 꽂아두거나 아니면은 급속 충전에다가 막 시간을 과하게 오래 꽂아놓는 사람이 없잖아. 다들 그냥 그 고속도로 달리다가 중간에 배터리 떨어지니까 짜증나네 이러면서 최소한의 전기만 필요하게 딱 집에 갈 만큼만 충전하고 바로 그냥 가잖아. 그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SK 이노베이션이 SK IT 매각 관련 보도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네요. 그리고 나면 내일 밤 유럽 종합학회 ESMO가 열리는데 여기 현대 라이프포트 HLB가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미국에서는 오늘 밤 앞에 말씀드렸던 실업수당 이걸로 이제 고용 관련 지표는 이제 FOMC 전에 끝나는 거고 내일은 또 미국에서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여기 또 물가 전망부터 그 향후 경기 전망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들의 기대 지수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됐습니다. 자 이제 내일 하루만 더 고생하시면 추석 연휴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비록 내일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 주 FOMC 지나고 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하고 지금 기관은 주식 비중이 너무 모자라. 그래가지고 FOMC 먹구름만 거치면은 지금 너무 굶었더니 죽겠다 그러고 막 미친 듯이 특히 우리 한국 주식을 비중 확대하면서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